아재 느낌이시네요. 네네네. 그런 거 무슨 맛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나운서님도 역사하면 아마 부담스러운 게 외울 게 너무 많다. 라고 하고 루터가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톨릭 이게 하는 게 맞나?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과연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게 가능할까? 쌤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Hey, boys and girls, don't give up, babe. You know? Dreams come true, yeah. 자신을 믿어봐. 빈 아나가 틈틈이 만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 빈틈사이 5번째 손님 이수일 요셉 성모여고 교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부산 손모여고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수일 요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퇴근하고 또 평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당은 어디세요? 저 본당은 금곡성당입니다. 금곡 성당에 다니시면서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 가르치시는 뭔가 모범답안인데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진 않아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아, 진짜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하다가 교사를 하시게 됐어요? 교사가 된 이유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부족했는데 반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이 부족하고 정말 답답하셨을 건데 정말 저를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무조건 저를 많이 믿어주셨거든요. 와.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내적인 성장을 했고 그 경험 때문에 계속해서 앞에서 나서고 누군가 이끄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네.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교단에 서서 학생들도 가르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의 작은 믿음 그런 영향력 때문에 제 삶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생님처럼 어떤 한 학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그 학생에게 저를 만남으로써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조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선생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수업도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학생들이 집중 잘하나요? 요새는 잘 모르겠네요. 요새 시험 기간이라서 요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수업 시간에 막 자는 학생들 있으면 막 깨우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그냥 사실 깨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요? 그거 자는 것도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고 오. 그냥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제 네가 자는 것도 선택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한다 하고 네. 얘기를 하고 뭐 어떨 때는 돌려서 네. 이 반에는 참 천사들이 많네. 그래서 자기들이 희생해서 옆에 친구를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 성적 올려주는 친구들이 많네. 그렇죠.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역사를 택하신 이유 따로 있으신가요? 역사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딱딱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실 텐데 역사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과거의 사람이 살아왔고 그 과정을 모아놓은 과목이 역사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네. 학생들이 어떻게 살면 그래도 더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줄 수 있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역사가 아닐까. 과거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과목이 역사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 역사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오히려 역사를 좀 가르치시면서 더 역사에 흥미를 좀 느끼시겠네요. 사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역사만한 과목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네.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역사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 안 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들마다 약간 교수법이라고 네. 할까요? 약간 수업 방식도 다 좀 각각의 특성들이 있으신 것 네. 같아요. 선생님만의 어떤 수업 방식, 준비 방법이 있으세요? 이제 아나운서님도 역사하면 아마 부담스러운 게 외울 게 너무 많다. 라고 하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역사 과목하면 너무 외울 게 많은데 네. 이거 어떻게 공부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외우는 거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역사 좋아하세요라고 이제 질문하셨을 때 선뜻 대답을 못한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인터넷 치면 많은 지식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을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이제 삶의 답은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의 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를 통해서 본인의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주변의 일상생활이라든가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관심사를 조금 역사적 사건에 빗대어 가지고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네.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 이슈는 뭐예요? 제가 사실 이제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SNS를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의 관심사를 따라가는 게 많이 벅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직 들어왔을 때는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점점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이 뭘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아예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재 느낌이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마라탕 먹는다, 탕후루 먹는다고 하면 그런 거 무슨 맛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라탕이 뭐야? 마라탕 약간.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이해 못하는 척 하면서 하면 네.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알려주려고 이제 막 하고 하는 진짜요? 네, 그런 컨셉으로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진짜 그랬잖아요. 대학이 가장 큰 어떤 네. 인생의 숙제? 그때는 정말 대학에 못 가면 네. 큰일 날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도 학생들이 물론 뭐 학교마다 좀 특성화거나 이렇게 특성이 있는 학교들은 좀 다르겠지만 인문계에 계시는 가장 보편적인 학교 선생님으로서 볼 때 학생들에게 요즘도 대학이 가장 큰 숙제인가요? 근데 되게 슬프게도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대학 진학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나운서님과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학교 등교했다가 학교 있다가 야자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학원 가고 집에 맞아요. 잠깐 들렸다가 다시 학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별다른 추억이 없었거든요. 저 같은 학창 시절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교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직 생활에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추억을 쌓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저희와 비슷한 학교 왔다가 자습하다가 학원 가고 잠깐 집에 들려오는 그런 삶을 사고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고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참 슬프고 빨리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가장 밝을 때는 언제예요? 급식 먹을 때죠. 똑같네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도 또 고3 담임도 많이 맡으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학지도 뭐 개인 면담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 보면 학생들이 또 대학 외에 많이 고민을 하는 지점들은 또 어떤 게 있던가요? 제가 여고에 있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인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거의 모든 학생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하고 고민 상담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해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제자도 이끌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워지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안다고 하고 지지를 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분들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12제자들 중에서도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예수님도 이렇게 단 한 명의 지지자도 얻지 못했는데 네가 단 한 명의 친구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사람 아니겠냐.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인간관계를 맺고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를 좋아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좋지 않겠냐. 만약 그조차도 없으면 쌤이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든든하겠네요, 친구들. 근데 선생님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얘기를 되게 틈틈이 많이 하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성모여고라서 그런지 신자 학생들의 비율이 좀 되나요? 요새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가톨릭 재단의 목적 자체가 이제 복음을 네. 전파하고 전인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자 이제 여러 교육도 많이 하고 예비자 교리반을 운영을 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참가하는 학생들이 몇몇 좀 있죠. 교리 교육을 직접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네. 역사가 아닌 교리 교육을 가르치실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예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라는 종교를 당연시 여기듯 자라와서 그런지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성인에 다다른 나이가 돼서 하느님이 있다라는 것부터 사실 배우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혹시 반항심을 가진다거나 혹은 선생님 이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이 학생들 같이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과목이 역사다 보니까 이제 역사 이제 서양사 공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배워야 하는 게 종교혁명이고 종교혁명을 공부하다 보면 루터가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톨릭 이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도 들고 네.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흔들렸고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는 와중에서 제 나름대로 답도 찾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누가 저한테 이제 신앙을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지치고 힘들고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때 찾아갔던 곳이 성당이더라고요. 성당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거를 보면서 힘들 때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울타리 같은 게 가톨릭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많이 지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과연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면 그 삶이 참 좋은 삶이 아닐까. 이웃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그렇게 살다 보면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행복도 느낄 수 있고 그 삶이 좋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도 이제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방향성과 그리고 지칠 때 우리가 같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가톨릭이고 그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무조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가르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뭔가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업 방식처럼 교리 교육하시는 방법도
막 무작정 하느님은 계셔. 한 분이신 하느님이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 때 한번 떠올려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선생님만의 설득 방법이 있으신 거네요. 네. 되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하느님을 공부하는 학생이어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슬 요셉에게 신앙이란 어떤 건지 단골 질문이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잘 안 풀리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하느님 많이 원망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시간 지나고 보면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게 감사하게 여겨지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결국에는 그때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였구나. 제가 학생일 때도 선생님의 말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교사가 되고 나서야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면서 지금 당장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바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발전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 때문에 이 힘든 걸 버틸 수 있고 그런 걸 함께 내가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조직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선생님이시군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한테도 뭔가 지금 오셔서 과외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저한테 신앙이란 뭘까라는 생각도 또 한번 해볼 수 있었고 앞으로 또 이수엘 선생님과 우리 성모여고 학생들 안에 신앙도 그런 좋은 의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